너무 정신승리 같나요? 때로는 정신승리도 필요합니다. 약간의 합리화는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호해주기도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일동제약의 직장인 성장 프로젝트 위닝 마인드셋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직장인 성장 트레이너,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상담심리사 최주연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알찬 성장을 이루기 위한 마인드셋 만들기, 그 네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좌절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죠? 원하건 원치 않건 고통스러운 좌절과 상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비슷한 경험 속에서도 누군가는 부정적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시 일어날 힘을 상실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다시 우뚝 일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좌절에 대한 높은 내성 혹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심리적인 탄력성, 정서적 탄력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연세대 김주한 교수님은요,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연구는요, 저 멀리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35년간의 종단 연구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척박한 경제적 그리고 양육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중 약 33% 정도의 아동은 책임감과 자신감이 있는 어른으로 성장했다고 해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성격, 언어 기술, 자기 조력 기술 등의 내적인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자신의 요구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도움을 주었던 중요한 타인, 예를 들면 친척이나 선생님이나 멘토 등등 이런 분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안타까운 건요, 역설적이게도 이 회복 탄력성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역경, 스트레스를 포함해서요, 이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반드시 이렇게 역경이 있어야만 회복 탄력성이 형성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죠,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들 수 있는 무게가 이렇게 몇 킬로그램인지 알기 위해서는 경험적으로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좌절과 문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노출이 돼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좌절과 스트레스 그리고 역경이 찾아온다면 이번이 회복 탄력성을 형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나는 회복 탄력성이 부족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행인 건 이 회복 탄력성은 훈련을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요. 회복 탄력성은 자기조절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긍정성,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복합적인 개념인데요. 자기조절 능력은 내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역경과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부정적인 기분에 휩쓸려서 막 충동적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통제하는 능력들이 포함돼요. 특히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해서 대처 방안을 찾아내는 원인을 분석하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회성이 좋으신 분들,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대인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게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잘 소통하고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대인관계 능력인 거예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깊이 있게 공감하고 이해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다면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많아질 거잖아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긍정성인데요. 나에 대해서도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긍정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야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의 동반 상승이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성 강화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부정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던 기존의 생각길로 가는 걸 멈추고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 과정은 사실 너무 낯설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해요. 하지만 가다가 안 가다 하면 그 길은 다시 풀들로 가득하게 되잖아요. 부장님이 나한테만 일을 주고 제대로 피드백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있잖아요. 그럴 때 부장님은 나만 괴롭히려고 작정하셨나 보다 라는 기존의 생각길에서 부장님이 나를 제대로 성장시키려고 작정하셨나 보다 라고 이렇게 다른 길로 가보기도 하는 거죠. 너무 정신승리 같나요? 때로는 정신승리도 필요합니다. 약간의 합리화는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호해주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 내 안에 나를 아주 혹독하게 다루는 비난하는 나가 없는지 여러분들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부족한 면만 보이고 그냥 내가 한 일이 성에 안 차고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는 칭찬보다는 비난에 주목하는 그런 나 말이죠. 어때요? 늘 자기를 평가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적하고 창피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또 다른 나 혹시 없나요? 넌 똑똑하지 않아.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진짜 후회돼. 분명히 이 일을 잘 못할 거야. 항상 안 됐잖아. 이런 얘기들. 이런 목소리는요, 오랫동안 부모나 교사 혹은 형제, 이렇게 다른 타인으로부터 들었던 비판의 목소리가 내면화된 것일지도 몰라요. 따라서 이 내면의 비난자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버드 회복탄력성 수업이라는 책에서는요, 이런 내면의 비판자에게 맞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신에게 자주 하는 비난 혹은 부정적인 말이 있다면 한번 적어봐라.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그 말은 사실인가? 근데 사실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지? 그리고 세 번째, 그럼 그 비판의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은 어떤지, 내 감정은 어떤지, 그리고 나에게서 느껴지는 이 신체적 감각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비판의 말에 반박해봐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반박문을 만들어보라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해주는 이 선선한 말 한마디에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는 좀 더 잘할 거라고. 이번에만 좀 힘들었어. 그리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시도하고 노력했던 과정도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알찬 성장을 이루기 위한 마인드셋 만들기 네 번째, 회복 탄력성, 마음의 근육 단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마인드셋도 중요합니다.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면 직장 생활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그리고 더 큰 성취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동제약의 직장인 성장 프로젝트 위닝 마인드셋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